은행나무처럼 만들었습니다. 은행나무처럼. 왜?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과나무 제식 체계가 사과나무를 은행나무처럼 만드는데 제식 거리가 좁으면은 하단 가지의 폭이 좁게 하고 수고를 높게 하고 제식 거리를 넓히면은 수고가 낮은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세장 방추형이든 어떤 수형이든지 간에 제식 거리를 결정하는 것들은 수고가 5m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열간 거리는 5m. 수간 거리는 다르지만은 열간 거리는 4m까지 했다. 열간 거리를 수고를 그만 열간 거리를 4m까지. 이게 기본적인 건데 다축재배에 들어와서는 그게 깨졌습니다. 다축재배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방식이 있고 뉴질랜드 방식이 있는데 다축재배를 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농사 짓기가 이탈리아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재배 면적이 2헥타에서 한 3헥타 정도 됩니다. 한 농가가 3헥타, 2.5헥타에서 한 3헥타 정도가 되니까 몇 평입니까? 조금 많아져가지고 요즘 한 10,000평 정도 됐습니다. 10,000평 정도 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전업 농가도 있지만은 부업으로 하는 농가도 되게 많습니다. 남치롤 쪽에. 그러다 보니까 수고가 거기는 기본적으로 4m 정도 됩니다. 3.5에서 4m 정도. 부부가 농사를 짓는데 보통 보면은 안주인은 농사를 짓는데 안 오고 남자 혼자서 지니까 작업을 수고 4m 높이에서는 작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지 않고 사과 재배를 하는 제식 체계를 찾았는 것이 다축재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과나무의 원줄기에서 툭을 2개를 올리고 3개를 올리고 해봤는데 수고가 낮아지는 정도까지 원래 이 축을 해서 수고가 낮아지는지를 보니까 2축, 3축, 4축까지는 세장 방추형 수형을 사다리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사과 상자 한 개 놓고 올라가 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크니까 사다리를 타지 않고 사과를 재배하는 체계에 맞는 축을 보니까 3개, 4개까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축을 더 많이 늘리니까 5개, 6개, 7 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고를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서는 축을 보통 10개까지 그렇게 해놨는 가수원을 가서 보면은 수거는 보통 2.5에서 3m 정도. 그냥 사과 상자 같은 거 한 개 놓고 간단하게 놓고 올라가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발달이 되었었고, 그거는 우리나라 청송에 이름을 잊어버렸네. 청송에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청송에 젊은 친구인데 그 농가에 가보면은 전형적인 이탈리아 방식의 다축 재배를 볼 수가 있는 농가가 있고, 뉴질랜드 방식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처럼 땅이 적어요. 땅이 적다 보니까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양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기본은 이탈리아처럼 출발을 했지만은 수량을 더 많이 올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고가 낮아지니까 수량이 떨어지니까 수고를 높였습니다. 기존 세장 방추형처럼 수고를 높여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발전이 돼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는 채택되고 있는데, 그러나 열간 거리는 되게 좁혔습니다. 열간 거리는 2.5m까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그쪽에서 외국에서는 트랙타가 2.2m인가 우리보다 더 폭이 좁은 트랙타가 있기 때문에 2.5m까지 좁히더라도 전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러나 수고는 4m까지 그렇게 높여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손을 충성이 먼저 태산농원 가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태산농원 가보셨죠? 안 가보셨습니까? 그 태산농원 가보면은 수고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거기는 다 볼 수 있잖아. 그죠? 수고를 되게 높여놨죠.
그거는 뉴질랜드 방식, 뉴질랜드에서 하는 그런 다축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첫 번째 대목 선택이고, 대목 중에서도 노출을 얼마를 했느냐. 다축제배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대목의 노출 길이가 조금 더 많이 노출됐고, 여기는 약간 묻혔는데, 사과나무를 심어놨었을 때 어떤 가손에 가서 보든지 간에 대목 노출 길이가 일정한지 일정 안 한지를 보게 되면은 급하게 심었구나, 급하게 심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주제가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안정화됐는데 이탈리아식 다축재배에서는 수고가 높으니까 분리하는 거죠. 뉴질랜드식 다축재배 형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더 안정화됩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다축재배에서 그렇고, 지금 다축재배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후지 품종이라면은 이 정도, 이게 지금 이축이라서 그런데, 이축이 아닌 세장방지형 형태라 그러면은 특별하게 지금은 관리할 게 없습니다. 가수원 다니면서 탄저병이 있는 것들이나 확인해서 안해주고, 혹시라도 다니면서 항상 가수원에 가서 다니면서 가심 돌려주고 하는 것들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정도의 날씨가 되게 뜨겁고 하면은 사과 후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로나 이거다 후지보다도 더 빨리 수확되는 품종들은 일소 피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소 피해 나오는 것들은, 일소 피해 유형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분 안 하는데 외국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위에서 나오는, 지금 요것도 이제 햇빛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은 햇빛을 일소 피해가 나올 거고, 반사필름 따라가지고 하단 쪽에서 나오는 일소 피해를 받았다라고 그런 농가가 있으면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뭘 개선을 해야 되는가? 뭘 개선해야 될까요? 반사필름의 종류, 반사필름 까는 시기, 그 다음에 겨울에 전정할 때에도 하단 가지를 너무 아래쪽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좀 올리도록, 위에 좀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수고가 높은 형태의 이축 재배이긴 합니다만 수제가 안정이 되어 있고, 과일은 원래보다는 조금, 다른 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많이 달린 거. 많이 달. 이렇게 휘게 하면은 여기에서 가지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용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나무가 한두 주면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나오면은 이게 세우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상처리 하는 거예요. 아상처리는 발화 이후에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새로 발생되는 가지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4월 한 중순이나 4월 하순 정도에 아상처리를 해서 새로운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바빠가지고 그냥 아상처리만 하고 그냥 그대로 뒀어. 그러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여러 경험상으로는 겨울에 전정할 때 이거 수확 다 하고 난 뒤에 당해 연도에 잎이 떨어지고 난 뒤에 전정할 때 보면은 그 가지는 또 자릅니다. 왜? 분지 각도가 되게 좁아져가지고 원줄기보다 옆에 나오는 가지가 더 굵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지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제가? 아상처리 시기를 늦춰라. 내가 노동력만 충분하다면은 빠른 시기에 아상처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은, 가지가 나와서 분지 각도가 되게 좁을 때에 이쑤시개로 분지 각도를 넓혀주고, 더 길어지면은 유인추 달아가지고 유인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면 아상처리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늦추면은 새로운 가지 발생되는 거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는 내 노동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